이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오늘 아침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FBI로 불리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이 사법개혁특위의 구성, 결의안도 처리가 됐는데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첫 번째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오늘은 두 번째 관련 법안이 통과해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핵심 법안 두 개가 모두 통과가 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안 정의당의 선택이 좀 달랐는데요. 국회 본회의 때 기권표가 좀 나왔는데 정의당이 기권을 선택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이제 불송치 결정, 검찰로 사건을 안 넘긴다는 거죠. 그대로 끝난다는 얘기.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과 공익신고 의무자 고발 등 그러니까 고발 사건, 민색 사건의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고발인인 경우에는 이의시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고소 고발인 중에 고발인만. 네, 예. 고발인은 할 수 없고 고소인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걸로 축소가 됐는데요. 고소 고발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고소인은 자기가 피해자인 경우이고요. 고발인은 제3자가 문제를 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소를 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해 당사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시청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해주는 반면에 예. 고발인 경우에는 제3자가 이제 직접 관련하는 제3자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 그 혐의를 사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까지 이의시청권을 주는 거는 뭐 적절한 거 찬지 여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원래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이 방침에서 고발인에 대한 이의시청권을 주냐 안 주냐는 사실은 그 논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발인에 대해서도 이의시청권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논의는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국회로 올라가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 이제 국민의힘하고 처음에 이제 좀 논의해가지고 합의가 한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예, 법사위에서. 예. 뭐 그 이루는 과정에서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거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금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일부 몇몇 그 이제 특히 약자 쪽을 변호하는, 피해자 변호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문제를 삼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그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고소를 직접 못하게 되면 네. 고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변호사가. 예, 변호사가 이제 예. 문제라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그 현재 지금 이걸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런 걸 고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라서 물론 뭐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뭐 직접 피해자로서의 권리 회복이나 아니면은 그런 피해 회복과 관계는 것이니까 그건 인정한다고 하지만 고발 같은 경우에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작용을 좀 어떻게 막아보자는 입장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뭐 약간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뭐를 이의신청, 예.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의 누군지 노출하기 어려운 좀 그렇게 꺼리는 경우, 내부 고발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고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면 경찰이 그냥 쳐버릴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검사가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예.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지적입니다. 다만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예. 불송치 경처,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이라는 건 아예 이거는 뭐 기소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우리 선에서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불송치 경찰된 기록은 일단 검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보기는 한 번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 사건 그냥 우리 쪽으로 보내, 공시 송치해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직권을 할 수는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고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제 이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변호사들이거든요. 변호사들이나 이쪽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리에서 그러니까 고소를 대리해서 대리인으로 들어가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빈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의시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직권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뭐 그렇게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 조치에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논의는 필요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작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비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던 경찰,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를 역량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려서 매우 유감이다. 이미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를 직접 했던 그것도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거의 다 해왔고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더라도 경찰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잘한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력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 떨어뜨리는 것, 불편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청장이 그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만 반박하면요. 첫째는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포하면서 검찰은 이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의심스럽고 선택적 정의다. 그래서 이게 수사권 박탈한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첫째, 경찰은 그동안 이게 검찰보다 더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공정하고 선택적 정의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경찰이 검찰보다 이게 더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이거는 송영길 대표도 인정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경찰이 그동안 그렇게 중립적이냐면 검찰보다 그건 이게 전혀 안 맞다.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청장의 목소리는 일선 경찰의 목소리하고 틀립니다. 일선 경찰들 제가 여기 만나본 분들은요 오히려 이게 검수완박 반대합니다. 일선 경찰들은 어차피 이게 결재 지휘를 받아요. 차라리 위에 지시 받는 것보다 검사 지휘 받는 게 더 좋다 합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고도로 어려운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검사의 전문성하고 경찰의 전문성이 어느 게 더 법률 지식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 가장 뛰어난 거는 판사고, 그 다음에 검사고, 그 다음에 변호사예요. 그 밑에 경찰입니다. 그건 이게 현실입니다. 경찰이 법 과목 모든 걸 다 시험 봐가지고 고시처럼 이게 뽑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검사들이 지휘도 해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면 더 편했는데 지금 이게 그 문제, 그러니까 청장의 목소리하고 일선 경찰의 목소리는 다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99%를 수사하지만 진짜 국민한테 중요한 거는 1%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고소고발 100만 건이 넘으면 그중에 정말 부패가 판치고 고위공직자 비리라든지 대형 참사 이런 게 중요 사건은 1%예요. 그 1%를 검찰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9% 경찰이 하니까 뭐 이게 우리가 100% 해도 문제 없다?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주장을 청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서도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관련 법안 하나가 마저 통과되면서 오늘 오후에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을 모두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여러 개 피켓 시위까지 했었는데요. 결국 공포가 됐고 모든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불과 이게 1년여 전에 그때는 이제 오랜 논의 끝에 조국 장관하고 이제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6대 범죄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 경찰에 넘기고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이게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청회를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6대 범죄까지 완전히 검수완박 이게 불과 1년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논의하고 해가지고 6대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주자 이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 깬 거예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중재안 이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개혁안 완성됐다는 그 개혁안을 시행도 안 해보고 왜 이게 1년여 만에 다시 이게 완전히 박탈합니까?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거에 검찰 개혁 완성됐다고 만든 걸 이게 사과를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공포해버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았는데 다만 이게 민주당이 워낙 밀어붙이니 어떻게 보면 이게 친정 정당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공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뜻이 검수완박인지 아니면 이게 6대 범죄는 검찰에 두는 건지 원래 건지 이걸 이게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 봅니다. 네. 여기서 여론조사 하나를 짚어보면서 얘기를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검수완박의 처리 수도권의 여론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의뢰했고요. K스트릿 리서치에서 했는데 찬성한다 34.1%, 반대한다는 60.4%, 찬성보다 반대가 한 2배 정도 높은데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제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이 비등비등, 오히려 찬성이 더 많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거부권 행사 자체는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국회가 의결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통과시키는 게 대통령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뭐 예. 이제까지 거부권 행사한 경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헌정사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정호 변호사님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공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이었던가요? 예. 그 책도 나오고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이 여전히 PDF 형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수사는 경찰, 그 다음에 기소는 검찰,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그 나누는 기준은 견제와 균형.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1차적 수사권,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게. 그리고 2차적,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검사에게. 검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보안 보충 수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수사는 할 수 있는 식으로 구조를 만드는 게 원래 아니었습니다. 지금 육제범죄의 문제는 이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공약으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권력기관 개혁 부분이 문재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잖아요. 그걸 내세우고 당선이 됐는데 당선된 이후에 이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절차를 지켜가면서 이제 추진하지 못하고 좀 논란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끌었고요. 현실 정치니까 아무리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 왔고 주도해 왔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경찰로 다 넘기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하는 일반적인 범죄는 넘기고 좀 이른바 어려운 범죄, 그래서 좀 더 노하우가 필요한 범죄는 경찰에 남겨두자는 과도기적 합의로 6대 범죄가 남아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해 이제 6개 문제 뭐 남은 것들도 모두 경찰에 넘겨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남아있는 2개의 범죄, 그러니까 부패경제와 경제경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경찰로 모두 넘어가야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게 지금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논의가 돼 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약사항이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기본적 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손으로 완성시키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여론이 정말 안 좋아서 국민들이 여기에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져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정치적 책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거는 곧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이 나타나겠지만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1호 공약을 완성시키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공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은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원래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원래 지론이었고 방향이었다, 이 부분. 그러면 이게 과도기인데 1년 정도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법안을 이렇게 바꾸는 게 그게 과연 과도기로서 의미가 있는지,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으니까 6대 범죄만 남겼다면 최소한 이게 10년이다 20년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완전 박탈하든지 가야 되는데 1년 만에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저는 수사하고 이제 기소가 구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두부 자르듯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소를 하려면 피의자를 불러서 대면 조사도 해봐야 됩니다. 서류만 보고 이 사람이 기소인지 아닌지 또 이게 공판하다가도 또 추가로 조사할 거나 확인할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좀 또 피의자 불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두부 자르듯이 딱 분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근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분리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왜 검찰청의 수사권을 다 박탈합니까? 검찰청은 수사만 하고, 그러면 이게 기소를 분리해야 되면 기소청, 공소청 하나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거는 이게 그냥 검사들 한 200~300명만 보내가지고 너는 공소만 해라. 그러면 이게 기존에 10,000명의 검찰은 수사를 해라. 네. 이게 공소청 하나 신설하면 되잖아요. 왜 10,000명이 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합니까? 뭐 견제와 균형, 지금 이게 경찰이 모든 1차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그게 견제가 됩니까? 그냥 경찰도 수사하고 6대 범죄 포함해서, 그다음에 검찰도 수사하고 너 서로에게 수사 경쟁해봐라, 이렇게 견제를 하고 공소청 하나 만들면 그럼 수사 공소 구별되잖아요. 이런 이게 방법도 있는데 네. 왜 검찰 10,000여 명의 그 정의 인력, 그 수사 인력을 다 지금 이게 놀게 만드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과연 검찰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권한쟁의라는 건 국가기관 상호 간에 서로 자기의 권한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걸 말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말하는 국가기관에 검사 또는 검찰청이 해당이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국회, 정부, 법원, 선관위 요 4가지를 국가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내는 헌법재판소는 이걸 예시적 규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국가기관을 또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이제 검사가 포함될 수 있는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기준이 뭐냐면 그 문제의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는가,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가, 그리고 헌법의 그 국가기관과 다른 이제 서로 이제 분쟁해 가고 있는 상대방 사이에 예. 그 권한쟁의 이외에 다른 문제의 해결 수단이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헌법에 언급은 돼 있는데, 헌법상에 이제 헌법 앞부분은 기본권이고 뒷부분에 국가기관이 나오거든요. 네. 그 뒷부분에 국가기관에 열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 관련 법안들이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짧게 질문드리면, 그러면 다른 수사는 모르겠는데 원전 관련된 수사,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그 4개월이 지나버리면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남용은 이제 공무원 범죄죠. 부패 범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안에는 4개월 지나면 이게 그냥 경찰로 승계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통과에는 이게 부칙이 그게 빠져가지고요, 진행 중인 사건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한참 수사하던 걸 4개월 지나서 경찰로 보내면 경찰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된 걸로 보입니다.